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전에 극우 유튜버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채환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이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다시 유튜브로 돌아왔고 계엄 사태를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여전한 극우 성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거든요. 그 사람 네. 유튜브 복귀해가지고 그 영상 첫 영상이 그거잖아요. 이제 공직을 던지고 하고 싶은 말 하겠다. I'm back. 진짜 이랬어요. I'm back. 이러고 방송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I'm back 이랬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이제 또라이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이상한 말들을 있죠. 하는 사람들의 네. 일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윤석열이 나라를 망쳤다라는 게 극우 유튜버들을 공직으로 다 채용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막말 많이 하던 분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네. 나중에 다 야인이 되면요. 김채환도 마찬가지고 그냥 극우 유튜버가 아니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전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돼서 이게 이 메시지에 공신력을 실어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중요한 자리까지 해봤던 사람인데 내가 다 아는데 이 나라는 지금 문제가 있어. 저들이 내란 세력이야. 이런 것들이 나름 그쪽 세계에서는 이제 공신력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네. 이게 그냥 심각한 문제. 이거를 정화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진짜. 맞아요. 네. 이 사람은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이게 개인 유튜브도 아니고 그 국가 인재개발원장 개발원의 그 공적인 유튜브를 사실상 윤석열 극우 유튜브처럼 활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맞아. 윤석열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막 이런 메시지를 그 전에도 네. 계엄 이전에도 막 굉장히 많이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만두고 간 거는 저는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이런 공신력을 실어줄 것이냐 참 이게 걱정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내란이 굉장히 지금 퍼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내란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제가 강도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강도가 칼 들고 집에 쳐들어오면은 좋게 설득하고 타협해서 내보낼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무조건 진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이라는 것은 진압이 필요해서 뭐 필요한 모든 걸 전 다 가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서 끊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민주공화국 체제를 지킬 수가 없다. 그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를 한 김에 지금 우리 PD님도 써주셨고 채팅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비대위 국힘 비대위원회 김용태가 들어가 있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 네. 김용태도 오늘 이 비대위 첫 회의에서 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된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공세 그리고 선관위 의혹에 대해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왜 더 화가 나냐면 우리 형님 기억나시죠? 총선 끝나고인가? 맞아. 김용태 이 자리에 저희가 한번 불러가지고 같이 방송했잖아. 예. 그때 이제 22대 열리기 전이잖아요. 어. 그때 제가 그래도 젊은 보수로서 저는 기억나. 기백 네. 있는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힘 안에서도 젊은 보수로서 아닌 건 아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기백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이렇게 맞아, 욕을 기억나. 했고 네. 그랬더니 아 제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뒤로 보여주고 있는 지금 행태가 와 안 될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걱정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흑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방어벽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인규 변호사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뭔가 그 물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좀 이제는 처참함을 넘어서 좀 끔찍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뭐 지금 의원이고 이제 비대위원인데 김용태 의원 정도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력 그리고 글을 읽었을 때 문맥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성의 문제일까 양심의 문제일까가 늘 궁금했는데 그 의문을 풀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네. 김대남 전 비서관입니다. 그 김대남 비서관이 녹취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평론을 잘 하고 있어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 현상을 꿰뚫어봐. 다 꿰뚫어보고 있어요. 진짜 뭐 어디 가서 평론 시켜도 상황 진단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자의 행동은 늘 김건희의 포로 내지는 그 권력자들이 가라는 대로 거의 기계화돼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결국 본인의 욕망,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자리,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욕망 앞에 다 이성과 그 합리성이 다 무시되는 거예요.
김용태 의원도 김대남의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김용태 의원만 제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수구퇴행 세력과 기회주의의 연합 집합체로서 이제는 정치적 역사적인 소멸의 길을 전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국민이 심판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들 스스로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김용태나 김재섭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선 나이 제한 있잖아요. 그거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아 그렇죠. 네. 나는 그게 폐지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있어야 된다고 봐 차라리. 왜냐하면 그 폐지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너무 쓰레기처럼 배우고 너무 못해. 그래서 저는 그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난 젊은 사람들이 정치 잘하고 있었으면 얘기할 것 같아. 나도 같이. 대선에 나이가 어딨냐. 근데 지금 보면은 난 그 얘기는 아니 못 근데 꺼낸다고 저는 우리 생각해요. 수산 씨가 네. 느끼는 감정 저는 100% 이해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나 또 김지섭 의원이나 저의 과거 옛날에 같이 당에서 생활했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를 잘 알고 이분들이 국민들 앞에 그렇게 약속해서 표 얻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표 얻을 때는 야당 역할 제대로 하고 정부 비판했다가 배지를 달고 나면 무슨 그 배지 안에 이상한 물질이 묻어 있나 왜 갑자기 뭘 잘못 모은 것처럼 이상하게 돌변하면서 기성의 구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 답습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지금 수산 씨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젊은 사람들 정치하면 못 쓰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 제한 네. 만들어야 되겠네라고 하는 그 청년 파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저도 아니, 같은 세대로 좀 묶여 있는데 아니 젊은 사람들 정치에 참여하게 대선 제한도 풀자 저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네. 제 말이 약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의 대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와 간섭을 받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더 강하게 비판하는 거고 정말 그런 흐름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막아야 되고 더 강력하게 이 내란 상황은 진압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걸 요거는 밝혀둡니다. 짧게 코멘트를 하면은 어차피 젊어서 썩으면은 늙어서도 계속 썩어 있어요. 아, 정확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푸나 안 푸나 그런 거로 막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그걸 쓸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거는 국민들이 평가를 할 문제예요. 네. 저는 그래서 40세는 푸는 게 맞다. 저도 저는 풀자 개인적으로 주의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그냥 투표 권한 만 18세 이상으로 하든지. 그래서 만 19세가 나왔는데 사실 한 표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뭐 한 10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국민들의 평가에 맡기는 아니 근데 거는 그건 그게 맞을 것 있어요. 같아요. 제가 이제 네. 송파구청장 경선도 한번 나갔었고 그때 이제 전 선거 때 처음 이제 주민들 만나면서 첫 선거였으니까 근데 그 젊은 정치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잘못해 놓으면요. 저 같은 사람이 여파가 크게 시작도 하기 옵니다. 전에 그렇지. 야 그냥 젊은 놈들이 똑같고 싹수가 없어 이렇게 나와요. 네. 유권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준석 의원이 젊은 정치의 상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의 행보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더 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그렇지. 막 하고 다니면 정말 그 나이대 내지는 그 더 젊은 정치인들의 싹을 밟아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젊은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는 꼭 전 드리고 싶어요. 이런 피해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되게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젊다는 이번에 이유로 비판당하는 그래서 거예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야. 확실하게. 그런데 꼭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윤상현 의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철야 집회를 마쳤다며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 저 윤상현이는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일단 네. 인천 미추홀구 지역 주민들이 1년 뒤에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사실 윤상현 의원은 좀 약간 이 국회의원이나 이쪽 루트를 좀 포기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이 정도까지 세게 나가면은 윤상현 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1년 뒤면은 다 있고 뭐 의리 있다 이런 식으로 찍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네. 지금 세게 나간다라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의 계열의 어떤 소위 말해서 극우 쪽의 지분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옛날 것까지 다 찾아보지 않았는데 선출된 걸로 따지면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3번 연속 최고위원이 된 게. 3연속. 예, 이준석 때 되고요. 됐죠. 김기현 네. 때 되고요. 한동훈 때 됐습니다. 어. 다 출마해가지고 다 최고위원이 됐는데
다 체제를 무너뜨렸어. 3번에 다 무너뜨렸어. 그러네요. 예, 그래서 파괴자네요. 그러네. 예전에 그래서 왕자의 게임에 라니스터 가문에 이제 킹슬레이어 약간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네. 다 파괴됐네. 대표 브레이커. 그런데 파괴왕. 이 사람 이 김재원 최고가 심지어는 1등 아니면 2등이었어요 전부. 최고위원 선거에서 네, 최고위원 네. 선거에서 항상 1등 아니면 2등으로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올라갔는데 여기에 다 알다시피 정광훈 목사 지분이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은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제 윤상현 의원이 차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로 그러니까, 인해서 이제 수사를 네. 받아야 돼요. 일체화가 잘 돼 있습니다. 수사를 누구나. 받아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운명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 최대한 이제 이게 뭐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우기기 위한 그리고 이 명태균 수사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이 대통령 탄핵을 늦춰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수 정당 내부에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윤핵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보수의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대부분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잘만 하면은요.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법 제2투표할 때 판단 잘 하시면은 일거에 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 보수 세력이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상대로 한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을 경찰과 공수처가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고 오늘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4시 30분 현재 아직까지 들어갔던 소식이 없는데 신진규 대표는 언제 집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관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 근데 지금 해도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내란 동조 옹호 세력들이 저렇게 판 깔기 전에 전광석화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뭐 대통령한테 예의를 지킨다는 둥, 뭐 관계기관 협조를 구한다는 둥 이러면서 여기까지 질질질 끌어온 거거든요. 물론 이번에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애도는 당연히 하죠. 그건 그렇죠. 그건 당연히 네. 하는 건데 우리가 애도 기간에도 그렇다고 직장을 쉬고 무슨 업을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업인데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인데 그걸 저버리고 여기까지 질질질 끌어오니까 더더욱 이제 집행이 힘들어진 거 아닌가.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집행은 더 어려워지는 빌미를 겁니다. 줄 수만 있기 빌미도 주는 때문에.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되고 제가 이거 공수처 입장에서 조금 이거를 좀 희망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그 집회 지금 나오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돈을 받고 일당으로 나온다는 의혹도 좀 있어요. 의혹. 그래서 4시쯤 되면 의혹이 팍 떨어진다고. 그래서 4시 이후에 퇴근을 한답니다, 주로. 퇴근을 하고 나서 그 4시 반, 5시 요때쯤을 좀 네. 치고 들어가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기다려 보려고 그럽니다, 저도. 야, 퇴근 물론 후에 이제 하는지. 공수 같은 게 보니까 정부 과천정사 5동 건물을 쓰는데 아마도 이제 체포를 해오게 되면 공수처 건물 3층에 있는 영상조사실에서 아마도 이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결국은 체포를 전제로 한 조사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내일부터는 공수처 출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계가 강화된다고는 하는데 여하간 사람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가야 되느냐, 언제 갈 것인가?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오후 늦게 지금 간단 얘기가 있고 경찰 기동대가 뭐 한 4시 5시에 출동한다 이런 네. 얘기까지 지금 그 대기 명령까지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침 일찍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아침 생각이 일찍 해야 들어요. 된다? 왜냐하면은 이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은 잘 안 나오시거든요. 이제 할증이 붙어요. 일당을 더 줘야 돼. 네. 1.8배를 줘야 빨리 나옵니다. 아니, 물론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지지자들한테 막 선동하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때 이제 대통령 체포영장 얘기가 나오니까 막 신혜식 관저로 모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령관이 저는 나가야 돼요. 막 이렇게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령관은 이제 정광훈이에요. 정광훈이 이제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사령관. 계엄군 예. 사령관이라 비슷한 거네. 그리고 진짜. 성창경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전에서 국민들이 의병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성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거에 부안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유튜버들이 아침부터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요? 예 아주 일찍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충돌을 최소화하려면은 사실은 아침 일찍 하는 게 좋다.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시기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은 저는 뭐가 됐든 오늘이라도 확실하게 이게 사고가 안 나게 그게 가능하다라면은 빨리 하는 게 최고긴 하죠 지금 상황. 사실 어제 장성철 소장님이 출연해 주셔가지고는
아침에 집행하면 위험하다. 왜냐면은 술이 좀 덜 깬 상태이기 때문에 예민한 상황이라서 어떤 지시를 경호처에 내릴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여하간 오전에 선전선동이 덜한 취약 시간대를 노려야 된다 저는 말씀이시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호처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이분들이 더 위험해요. 이분들은 그냥 흥분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경호처는 의외로 저는 별로 생각보다 걱정을 안 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법 집행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약속된 그러니까 물리력을 합법화해 놓은 게 군과 경찰입니다. 근데 군이라는 건 이제 계엄이라는 아주 예외적인 요건에 쓰니까 논의를 한다면 경찰이 공권력 집행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공권력을 우리가 논하면서도 저 지금 아스팔트 부대들 나온 거에 퇴근 후 그리고 출근 전 요 시간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아주 그냥 권위가 땅에 떨어졌구나라는 정말 처참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걸 방해하면 뭐가 됩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맞아요. 경호처가 네.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받고 경호처법에 직권남용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법률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경호처 직원들 뭐 자꾸 막는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저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윤석열한테 베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자신의 공직 커리어를 다 날려버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까지 다 반납해야 있냐고요 되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경호처랑 협의를 미리 해놨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도 그 경호처가 그래도 그 화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 특공대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물리력을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압도적 물리력을 보여주면서 들어가야 효과가 더 크다. 그런 차원에서 공권력이 들어가가지고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또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 지시 권한을 갖고 있는 최상무 권한대행은 경호를 풀으라고 지시를 내리고 이러면은 저렇게 지금 집회 시위 관리를 우리 경찰이 몇십 년째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저렇게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건데 그런 조치 하나도 안 하고 거의 지금 무방비 상태로 방치시켜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공권력의 추락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채널 A는 유일하게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대기하고 있다 그러는데 정보가 빠르네. 이미 몰래 뺀 거야 지금? 몰래 체포해 간 거야? 유일하게 제일 아, 먼저 이게 지도새도 모르게 검거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좋은 자리 맡으러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제 체포 얘기만 하다 보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조사에만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비치는데 실제로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헌재 심리가 이미 진행 중인데 네. 헌재 심리에도 여전히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변론 준비기 한다고 하니까 당일에 선임계 겨우겨우 냅니다. 맞아. 그 이후에 뭘 내야 됩니까? 법조인이면. 증거 신청서도 내야 되고 입증 계약서도 내야 되는데 답변서를 내야 지금 돼요. 안 내고 있어요. 신인규 대표님. 근데 이제 그게 윤석열의 그 내란 DNA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란 DNA가 있는 사람이 신호등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건널 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망한 일이다. 그래서 내란 DNA를 놓고 윤석열을 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뭐 헌재에 대해 가지고 불복종 운동 비슷하게 하는 건데 전 상관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불출석해도 진행할 수 있는 그 근거 법조항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오히려 파면에 대한 결정을 더 빨리 앞당기는 하나의 전 촉진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안 나와도 땡큐예요. 그리고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뭐 다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네. 땡큐예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빨리 그 사람들 그만두면 내란에 대해서 지금 내각과 대통령실 사람들만 조사가 미진하거든요. 네. 빠르게 저는 더 조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법을 어기겠다라는 반헌법 의지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전 본인에게 훨씬 불리하다 이렇게 아니 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품격 문제인데 과거에 국회에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답변을 냈는데 5일, 박근혜 대통령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2주가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본인들도 본인들의 주장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보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들은 이게 통치행위다, 정치적 결단이다, 그리고 겁만 주려고 한 경고만 하려고 했던 계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수사기관 가면은 이거는 구속에다가 깜빵 갈 것 같고 너무나 탄핵 잘 심판 알겠죠. 받으면은 예. 이거는 그 탄핵 인용이다, 바로 파면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을 안 믿으면서 약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주장하는 게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와 헌재 심판이 병행될 수 없다라고 안 된다. 주장을 하잖아요. 네. 오늘 저는 그 중앙일보 칼럼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목이 뭐예요? 이게 입법 취지로 살펴본 내란죄인데 이게 1953년에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되면서 이 내란을 어떻게 봤냐라고 보냐면은 요거 좀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네. 그러니까 헌법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내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무엇을 우선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윤석열은 탄핵 심판부터 내고 수사는 나중에 해야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고 주장을 있습니다. 하잖아요. 네. 헌법을 제정하던 재헌국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 내란 수사는 지극히 중대하고도 급한 것이니까 그런 때에는 탄핵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 기초자이자 초대 검찰총장 출신인 권승열의 답변이 나왔는데 1948년 6월 28일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미 그렇게. 재정 입법 취지가 적혀 있구나. 입법 취지가 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들은 주장하는 바가 하나도 맞지 않고 지금 주장하는 게 수사 기록 유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헌재에 네.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건데 수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입법 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사람들 정말로 이거를 모를까? 그냥 계속 약을 팔면서 자기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시간 끌고 어떻게 해서든 시간 끌면서 변수 하나라도 만들어 보려고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잘 법률의 알지. 개변과 예.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검사장 출신들의 법률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인지는 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양심의 문제고 사악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권력에 미친 자들이고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이고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 자기들 안위만을 위해서 살 인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해서는 진압만이 답이다. 근데 진압을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불이 났는데 자기 집이 타고 있는데 진압을 안 하는 집주인이 있어요? 아니 우리 나라가 지금 불타고 있는데 빨리 꺼야지. 빨리 예. 소화기가 됐든 물바가지가 됐든 와서 빨리 들이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공수처장 태평하죠? 저는 그래서 오동훈 처장도 빨리 안 하면요 이거 무슨 명분을 들어도 핑계 안 되거든요. 진짜 내란의 동조 세력 의심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측에서 서류 하나 안 내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기록을 제출받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는 건데 그 얘기는 왜냐? 이미 자기 빼고 지휘받는 군 장성들은 전원 다 구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리한 자료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 시계를 더 빠르게 앞당길까봐 그것조차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찰에서 김용현 구속 기소할 때 그때 이제 이진우, 곽종근,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증언으로 다 그게 기소의 근거가 됐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그거 그대로 갖다가 내기만 하면 돼. 윤석열 예. 그 기소할 때도 쓰고 이거 헌재에다가 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늦추기 위해서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택도 없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게 법리적으로도 내란이라는 거를 왜 못 막냐면요. 그러니까 자꾸 변호사들이 이상한 격가지 주장을 또 비틀어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네. 대한 변론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란을 못 막아요. 왜 못 막느냐? 계엄이라는 것은 절차 요건과 내용 요건이 있는데 절차도 안 맞고 내용도 다 안 맞아요. 근데 안 맞더라도 절차가 자기들이 한 게 맞고 내용이 이러저러해서 비상 상황이 맞고 이런 얘기를 해야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그 얘기 지금 한 명도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이건 절차 요건과 내용 요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국회를 장악했다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그렇죠. 헌법 파괴인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그 선관위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특히나 국회를 장악했다라는 것은 계엄을 해제시킬 유일한 권한이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어떤 대통령이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준수하면서 계엄을 선포하면요 국회에 경찰을 보내고 국회에 군을 보내고 네. 유리창을 깨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을 해버렸거든요. 그걸 전 국민이 거의 현행범 수준으로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 이 사람들도 이미 다 증거가 나와 있고 이 내란이라는 것을 못 막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뭐 영장이 불법이다, 수사권이 없다.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왜 헛소리를 더 네. 들어주고 있냐고요. 빨리 그냥 가서 체포하면 끝날 일인데 뭐가 그러니까 더 필요합니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헌법연구관 출신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할 때 17회 심리를 한 모양이죠. 그 얘기하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영상이나 담화문 공개된 자료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10회도 안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준비기일 뭐 그때 모였을 때 좀 요청 얘기하니까 그때 정영식이었나 그때 네. 그 주심 재판관이 재판관. 네, 주심 재판관이 이미 다 봐서 필요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보셨어 영상을. 예.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이 봤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때는 그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도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하나하나씩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전 국민한테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헌재도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네. 포고령 갖고 오라 그러는데 안 내잖아요. 안 내면 뭐 합니까? 이미 다 그날 다 돌았는데 언론 기사에 카톡으로 다 돌아서 심지어 포고령을 다 그러니까, 재판관도 네. 좀 알고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냥 내라는 네. 얘기는 그래도 한번 절차는 지켜줄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정영식 재판관 우리가 의심을 좀 많이 하는데 음. 헌법재판관 누가 임명해도 그 사람이 무슨 아바타는 아니에요. 물론 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건 재판은 하나만하다. 이미 정영식 할아버지가 와도 내란 아닌 걸로 만들어줄 법 기술과 논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속보. 윤석열 대통령 관저 골목길에 들어놓은 보수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한 강제 해산이 지금 이렇게 아마도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속보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강제 강제 얘기는 해산에 들어갔대요. 즉슨 결국은 집행을 오늘 하겠다라는 전초전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강제 네. 해산시킨다. 아마도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는 아니 거 근데 보니까. 그거는 네. 공수처 영장집행관은 좀 변론인 게 지금 길바닥에 들어누워 있어요. 맞아, 근데 이거 맞아. 저체온증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해산시켜주고 건강권을 당연히 이거는 보장하는 119 불러서 점에서, 빨리 네.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네. 공수처 영장을 뭐 조율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저체온증 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